네, 주주님들, 올라주식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런 거 말고, 약간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차트를 열게 되면은 가격 이평이라는 요 기본 구조 지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뭐 숫자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간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굵기도 바꿀 수 있고, 뭐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요거를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5, 20, 그다음에 60, 120, 240, 480입니다. 요 정도만 솔직히 세팅해 놓으셔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는 이유와 초보자들이 좀 매매하기 좋은 포지션을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의 이동평균선은 지금 역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배열이 뭐냐면은 이 5, 20, 60, 120, 240 요 이동평균선이 5가 제일 아래 있고,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20, 240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장기 이동평균선 480, 240, 120, 60, 25 이 순서대로 있어야 정배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어떤 포지션이 매매하기 좋은 포지션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바닥에서 저평가된 주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역배열로 돼 있는 차트를 찾아서 거기서 매수 타점을 찾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 하나하나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을 제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상승할지도 모르고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빨리 굴려서 이 돈을 불린 다음에 매매를 해야,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빨리 2,000만 원을 만들고 2,000만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을 만들고 이렇게 시드를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배열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역배열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도 이 장기 이동평균선 뭐 120, 240, 480을 한 번에 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위에 매도세에 부딪히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배열로 가게 된다면 이 차트에 정배열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배열이네요. 자, 물론 보세요. 여기서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었던 차트가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면서 점점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120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240, 또 얘는 480까지 찔러보는 그런 봉이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면서 240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성공, 다시 조정, 돌파 성공하고 나서 이제 481선 돌파 시도 실패, 그리고 나서 이런 급등, 이동평균선이 요 부분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구간의 저점이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이었던 주가가 2월인데요. 9월 17일 7개월 만에 17,400원, 거의 5배 이상을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정배열에서는요, 이런 상승이 가능을 해요.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역배열에서 매직봉을 띄우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보시면 이 등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뚫어서 가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3,800원이거든요. 3,1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3,000원까지 20%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해서 이 힘을, 상승에 대한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은데, 보통 이런 상승의 힘이 지지가 나올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깨긴 했지만 나왔고요. 여기선 22선 뺄 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탔을 때 다시 매수. 그리고 22 이동평균선을 거의 웬만하면 깨지 않고 여기서 깼네요. 깨면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탔을 때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굉장한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할 때만 나오는 이동평균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깨버렸으니까 매도하고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개파락. 이런 것까지는 뭐 개파락, 그 다음에 뭐 급락 이런 것까지는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장중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를 삼성전자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역배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되고 있었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뚫어내고 하면서 저점을 상승시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 이 패턴이 뭔지 아시는 분은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다고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거나 이 지금 추세 하단 한 62,000원 이하로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하락할 때 힘 못 씁니다. 예, 역배열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힘 못 써요. 정배열일 때 볼까요? 자, 삼성전자 코로나 때 이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갑자기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자, 여기서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이런 만드는 과정이 나왔고, 여기서 정배열이 만들어졌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42,000원, 3,000원이었던 주가가 이 정배열을 타니까, 이땐 특이 케이스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까지 갔던 게 이 정배열에서 일어났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종목을 고르고 찾을 때 역배열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높낮이가 계속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배열인 종목을 찾아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난 단기적으로 볼 거야. 그러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잡아서 매매하시면 되고, 나는 얘를 중장기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은 뭐 121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난 스윙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게 바로 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뭐 이렇게 여러 개 안 쓰셔도 되고, 난 단기로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얘네 필요 없습니다. 60일, 120일, 물론 장기 이동평균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고 하고 있지만, 나는 완전 단기 스윙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두 라인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5 이동평균선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역 헤드앤숄더.
펜이, 잠시만요. 펜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5와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 그러면 난 여기서 매수. 그래서 끌고 가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 매도.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근데 뭐 힘이 잠깐 없어 보이네. 기다렸다가 쭉 떨어졌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저점을 상승시키는 골든 크로스. 그럼 매수. 쭉 끌고 가다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 매도. 이런 식으로 이평선만으로도 충분히 추세를 단기 추세,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역헤드앤숄더 패턴, 그다음에 쌍봉 이런 패턴들이 또 있어요. 쌍봉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봉이 두 개가 생기는 지점인데 요거는 점차 나중에 여기는 역헤드앤숄더가 아니고 제대로 그냥 헤드앤숄더가 생겨버렸죠.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 하락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도 공부해 두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이 역배열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항상 정배열인 차트를 찾아서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이격도라는 말은 요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다시 장기 이동평균선을 넣고 보겠습니다. 자, 이격도라는 말은 이 이동평균선들 간의 간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동평균선 간격이 점차 넓어져요. 점차 넓어졌다는 거는 주가가 바닥에서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상승을 한 주가는 계속 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선광이라는 종목입니다. 미쳤죠. 2020년 3월 9,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6만, 17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17배 상승했습니다. 1700배. 말이 안 되죠. 이런 종목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 특이 케이스고요. 보통 다른 차트를 보자면 빅텍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다시 이평선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된다는 거는 상승했던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이고 나서 역배열을 만든 다음에 역배열을 다시 정배열로 만들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역배열이 너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이동평균선이 밀집돼 있을 때 자, 보시면 이런 구간이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 조금 더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찾아서 이게 정배열로 가는 방향 거기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역배열일 때보다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으니 이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한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동평균선, 역배열, 정배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대부분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 초보자들, 이제 주식시장에 차트를 볼 줄 모르고 이동평균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거였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역배열에서 어떻게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